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1월 선녀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 승리 씨 사주를 갑자기 주시는 바람에 좀 잠깐 짚어봤는데, 이제는 좀 이제 많이 식어간다 그래야 되나?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승리 씨랑 정준영 씨, 로이킴 이렇게 셋이서 이제 저도 대세를 따른다 해서 방송에서 많이 다루니까 저도 한번 봐보려고요.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저도 찾아봤어요. 이 나이랑 이런 거를 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니까 제가 볼 때 과연 그러면 이번 일은 어차피 터져서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을 때 과연 이게 재생이 가능한가? 삶이 그래도 뭐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자가 있느냐? 다 이건 끝이 났느냐 해봤을 때 승리 씨랑 로이킴은 100% 앞으로의 길이 막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이 대운이 저희가 10년마다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하고 1년마다 바뀌는 걸 세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삼재, 아홉수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는데 승리 씨의 대운을 보면 이제 29 대운이 바뀌었는데 이제 승리 씨는 이제 삼재와 운이 나쁜 대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삼재에 이미 마무리를 할 때 깨지게는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깨트려지게 돼 있어서 깨졌으나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를 보면 이분의 사주나 돌아가는 기운이 받쳐주는 기운이 아주 힘이 강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윗분들의 뭐 이 사람을 받쳐주는 윗사람들의 힘이 좋거나 이 사람 자체의 힘 에너지도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뭐 해결을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그래서 관제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고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냥 관제수가 있는 사람과 관으로 걸려 들어가는 사람과는 틀려요. 그래서 승리 씨는 암암리에 모르는 힘이 파워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꼬리 물기로 다 재수없게 연결된 것 같아요. 나가는 삼재 꼬리를 물어서 정준영 씨랑 로이킴 씨까지 꼬리 물기가 됐는데 그럼 로이킴 씨를 먼저 얘기하자 보면 좋은 사람 먼저 얘기하다 보면 승리는 이제 앞으로도 다시 자기가 이런 걸 반복하지 않는다면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업가로 잘 만들어 간다면 그런 부분은 뭐 방송에 연계가 있던 외적인 사업이든 가능하고 괜찮아지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40대 중반이 넘어서 또 겸손하지 않고 경고망동에서 또 이런 안 좋은 실수를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떼우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잘하기는 승리 씨가 잘하면 될 것 같고 로이킴 씨 또한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진이 로이킴 씨가 27 대운이 19 대운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지금 27인데 29이면 또 대운이 바뀌죠. 그런다면 지금은 반짝 이제 19살 때부터 해서 방송의 힘이 반짝하긴 했으나 방송의 에너지가 크게 발산하는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눈에 띄어서 보여지긴 했으나 이거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물 한 개가 피어오른다 해서 뭐 태양의 역할 쫙 멋있게 이걸로 쭉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양반은 방송에 잘 길을 태어났지만 그냥 인정받는 정도지 사업가로 아버지도 사업가시잖아요. 이분도 사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 때 사업의 길이 맞다. 그러나 이게 이분도 방송 계열이든 어디든 노출시켜서 하는 일이 맞는 직업이다. 그러나 지금만 잠시 잠깐 들어오는 삼재에
운이 성주잖아요. 성주는 되게 좋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삼재 성주가 맞물려서 올해 그 운을 이분이 로이킴이 감당하기 힘든 성주 운이다. 그러니 삼재로 들어오는 삼재에 뭐 이런 방송으로 해서 때려 맞았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로이킴 씨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오히려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험으로 토대로 사업가가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인생 경험을 잘 하셨네요. 이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문제까지 왜 됐을까요? 왜 그러면 정준영이라는 사람하고 어울렸을까요? 이렇게 보면 기운을 이렇게 좀 제가 따져보면 로이킴 씨가 정준영 씨가 나이가 더 많은데 형이라 해도 좀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준영의 행동이나 매무새나 그런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쉽게 같이 그냥 즐겼던 부분들이 이렇게 뭐 역효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그냥 정준영이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만만히 보지 않았나. 그래서 재수가 없었다. 그러면 딱 짚어줄 게 있어요. 올해 들어오는 삼재는 이걸로 때우고 간다. 그러면 내년 묶는 삼재, 내후년이 나가는 삼재죠. 그럼 내후년은 로이킴 씨는 집안의 우환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자기가 때웠지만 내후년의 기운으로 보자면 집안의 우환이 들어오니 그럼 누가 때려 맞을까요? 그런다면 왠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위험해요.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이러면 뭐 명이 아직 젊으신데 돌아가시진 않겠죠. 그런다면 아픈 병을 갖지 못한다면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일시적인 귀문이라 해서 누가 집안에 돌아가시겠네요. 이러니 죽지 않아요. 그럼 죽음으로 때워야 한다 할 만큼의 고통스러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사고를 나도 정말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네요. 이러니 나가는 삼재를 로이킴 씨는 집안의 우환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가로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준영 씨, 빠밤. 왜 정준영 씨를 맨 마지막으로 하냐면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준영 씨가 대운이 27살 대운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27살에 들어온 정준영 씨를 지켜주는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면 지금 돼지해잖아요. 올해가 돼지해인데 27살부터 36살까지 대운이 돼지가 들어와 있어요. 정준영 씨한테. 그럼 돼지 하나 들어왔죠. 10년 동안. 근데 올해 또 돼지가 한 마리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삼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3개인데 삼재가 무엇으로 삼재일까요? 뱀띠예요. 뱀으로 삼재가 들어왔는데 뱀하고는 사해충해서 뱀하고 충살을 먹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돼지와 뱀은 싸운다. 그러면 이 뱀은 태양하고 똑같아요. 불이 아주 큰 불이기 때문에 정준영 씨한테는 태양의 빛, 화면이 처음 운이 솟구쳤을 땐 빵 화면에도 한 방이 뜰 수 있는 사람이다예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때려 맞을 때도 제대로 태양이 부셔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때 27살부터 이 사람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한테 정준영한테 돼지는 무슨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할까요? 사주에. 그러면 가짜 여자, 그러니까 본처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 가짜 여자, 지나갈 여자예요. 근데 지나갈 여자가 10년 동안 계속 바뀌게 돼 있는데 뱀이랑 가짜 여자가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명과 돼지가 싸워서 때려 맞으니 올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3방으로 때려 맞아서 계속 27살부터 점점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피해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정준영 씨가 무당을 찾아서 구슬했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도 제가 해봐요.
절대 이렇게 세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절대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현재 시작된 일이 아니다예요. 그 양반은 27살부터 이미 이런 기운으로 때려 맞게 돼 있어서 만들어지고 피해가다가 올해에는 쓰리방으로 다 가져졌으니 큰일 났다, 끝났다. 그런다면 내년이고 이제 뭐지? 제대로 된 제가 법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어떻게 그 들어가서 살게 되면 뭐 항소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재판을 또 다시 받고 한다면 이분은 내년이 묶는 삼재인데 내년도 좋은 삼재가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우리나라 얼마나 퍼펙트하고 얼마나 능력이 좋은 변호사를 산다 하더라도 절대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준영 씨가 진짜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한다 해도 이게 삭감되기 힘들다예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변호사를 사고 자기의 그냥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반듯한 생활을 해가야지 어떤 외부적인 내가 또 막 갑자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착한 코스프레 뭐 어떤 이런 그런 걸로 해봤자 역효과 나요. 역효과란 뭐냐면 오히려 때려 맞아서 이 양반은 내년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걸로 완전히 꽝꽝 막혀서 진짜 미쳐버리게 죽겠구나 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정말 반성하시고 사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정준영은 이 뭐 가서 죄를 다 떼우고 나오면 이제 세상이 다시 한번 살기가 빛이 보일까요 한다면 이분이 37의 대운이 또 바뀌어요. 그러나 그 대운은 정말 죽음으로 해결하세요. 이건 뭐냐면 이 양반이 죽을 명이 아니라면 죽기 좋은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야 되니 외부에 나와서 삶을 살더라도 교도소에서 사는 삶과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우울증에 스스로 당신을 어쩔 수 있다. 이것도 솔직히 예외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승리 씨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한다는 건 그만큼의 잘못되면 또 망가진다라는 얘기예요. 딱 죽기 좋아하는 죽는다는 운명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성을 치른다는 거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성향이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정신분열증, 심리적인 정신분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 자체에. 그러면 이게 같이 맞물려서 다음에 10년의 대운이 37살부터 바뀌는 운이 그런 걸 작용을 하면 이 양반은 결국 내가 앞에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절대 보이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지금 27살부터 그러면 37, 47, 20년이라는 향후 이 인생이 정말 끝이 났구나. 꽃이 시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승리 씨랑 또 로이캠 씨 앞으로에 잘 만들어서 사업가로 큰다면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정말로 좀 안타깝지만 정말 죄를 마음으로 다 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뤄봤어요. 감사하고요. 또 너무 제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너무 또 안 좋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